네,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공수처가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핵심 피고발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 검찰의 수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수사를 위해 직권남용과 지휘부의 무리한 수사지휘, 피의 사실을 흘리기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는 모해 위증을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한 조국 일가 사냥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이래 실패해온 검찰개혁을 현실로 촉발시킨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로 덮어질 수 없습니다. 일련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질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면을 탈옥이라 우기는 한동훈의 지록 위만은 근거도 논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끈한 모습을 보니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사실상 조국 사냥을 총괄했던 장본인입니다. 만약 본인이 지휘한 조국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와 그 일가에게도 같은 수사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본인 딸의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 2만 시간의 봉사시간 등 11개나 되는 혐의들은 본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2024년 1월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로 결론 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나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다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 원 원전 수주 쾌거 운운을 자랑했던 체코 원전 수출 이면에는 혈세 유출뿐 아니라 기술 주권까지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사와 비밀 협약을 추진했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혼란했던 지난 1월에 이르러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협정 내용을 보면 첫째, 수출 원전 1기당 8억 2,500만 달러, 즉 1조 원이 넘는 물품 계약 및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모든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심각한 불공정 계약, 노예 계약입니다. 게다가 수출 지역에 따라 원전 연료 공급권까지 독점 보장하도록 하고 심지어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매우 비상식적인 굴욕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전산업진흥이라는 표현은 내란 수계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1천억 원이 넘는 세금 낭비와 공론 분열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제2탄이라 할 만합니다. 명백한 국익 훼손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한수원,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원전 산업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즉시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운하 의원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입니다. 무죄.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했던 조작수사, 억지 기소가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자리에는
검찰의 권력 욕만 구린내를 피웁니다.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서 조작한 울산 사건에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도 송철호의 청탁 수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찰이 만든 소설과 소설을 그대로 받아 적은 언론 보도만 있었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은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범위를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사건 조작을 한 범위는 전후 맥락, 정황으로 볼 때 권력 찬탈이 명확합니다. 그냥 범죄가 아니라 중대 범죄입니다. 울산 사건 최종심 무죄 판결과 함께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을 뒤집을 핵심 증거도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 또한 재심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재심으로 정 교수에 대한 사건 조작을 밝히는 것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단죄하는 데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원 개혁입니다. 정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탄핵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관이 현재 대법관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정 교수의 재심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 개혁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진상 규명과 단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법입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와 12.3 내란은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의 판박이입니다. 전두환 쿠데타와 내란 단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1993년 정승화 전 총장 등이 검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34명을 기소유예하고 4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한 바 있습니다. 5.18 내란에 대해서는 5.18 피해자 322명이 내란 및 내란 살인 목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 단죄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와 12.3 내란은 검찰의 정권 찬탈과 영구 집권을 위한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12.12 군사반란 주역들이 모두 법정에 섰던 것처럼 검찰 쿠데타의 주역과 그 부역자들도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후세에 물려줄 올바른 역사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검찰 쿠데타 및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 단죄를 위한 법원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